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저녁 9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프리덤 뉴스 오늘 방송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바이 이재명 베스트셀러 등급 1등 공신은 더불어민주당, 이런 제목입니다. 베스트셀러에 드디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이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좀 전에 저도 이 책을 받았습니다.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이고, 이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게 뒷면이고 이게 앞면입니다. 페이지 수는 제가 받아보니까 책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활자가 뭐 크진 않은데 200페이지 정도 되면 220페이지 정도 그런 도표랑 뭐 이런 목차 부분 빼고 나면은 한 150페이지 정도? 1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분량이 많지도 않고 한 2시간 정도면은 거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 굿바이 이재명이 출간될 때만 해도 출간되기 전에도 이 책이 나오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사실은 잠재력이 있는 책인데 설마 또 이 책이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은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어, 출간되자마자 어, 언론의 보도가 확 퍼져나간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출판 금지, 출판, 뭐 판매 예,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괄적으로 했어요. 이 책의 특정 부분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지워달라, 이런 소송이 아니라 이 책 자체를 아예 통째로 출판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겁니다. 이 책 자체를, 이 책의 특정 부분을 가처분 신청서에는 몇 가지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가처분 신청서가 상당히 좀 어, 엉성하게 준비가 됐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가처분 신청서인데, 이게 가처분 신청서인데요. 이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 원인이 보니까 가처분 신청서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접수할 때 제목을 그렇게, 저도 변호사업을 하지만은 가처분 신청서 이렇게 중복으로 오탈자가, 제목에 오탈자가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 찾았습니다. 이중복사가 돼 있어서 이런 들었는데 여기 이제 개인 주소가 나와 있어서 이건 치우고요. 뭐 어차피 출판사 주소는 책 사보신 분들은 나오는데 도서 출판 발송 및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 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1 카합 20397 도서 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북부지원 제1민사부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북부지방법원. 예. 했는데 이 제목이요. 도서 출판 발송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잘 보이십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제목에 이거 법원에서 그대로 출력한 겁니다. 예. 신청서. 이걸 지금 갖다 댔더니 초점이 좀 잘 안 맞는데. 예. 일단 이렇게 제목에 오타가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다급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뭐 가끔 저도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뭐 성의 없다고는 할까요? 이런 실수는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채무자는 굿바이 이재명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위반할 때는 1회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해라. 이렇게
이 책 한 권에 1,000만 원씩 지급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방송해드린 것처럼, 어제 방송해드린 것처럼 2주 뒤인 1월 며칠입니까? 1월 달력을 한번 볼까요? 1월 11일, 예, 1월 11일 날 다시 신문기일이 잡힌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가처분 신청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물론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은 시간이 좀 걸렸겠죠. 몇 달 정도 지나서. 예.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어요. 예. 지금 국민일보하고 다른 데서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를 제가 이제 yes24에 들어가 보니까 yes24에 들어가 보니까 예.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고록. 이게 1번이고 2번이 베스트셀러 2번이 지금 굿바이 이재명에 올랐습니다. 이게 오늘 신청하면은 금요일 도착하는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가처분 이 굿바이 이재명이 하자마자 저도 출간 소식을 듣자마자 주문했는데 책을 오늘 배송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출판하면은 더 되겠죠. 지금 주문이 아마 폭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출판 금지 가처분 결정이 신문기 2주 뒤니까 2주 뒤에까지는 2주까지는 아직 이 출판이 아마 되겠죠. 몇 일세를 몇 권을 찍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12월 24일 날 인쇄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인쇄를 했어요. 응? 예. 지은이 장영아 이렇게 돼. 편집은 박지영 작가가 했습니다. 박지영 작가는 참 이런 이 관심을 많이 가진 책 반일 종족주의의 작가이기도 했죠. 그 박지영 작가는 아마 이 정치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반일 종족주의 책도 조국이 구역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가 막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빠른 시간에 올라갔죠. 보통 책 나오고 소문이 퍼지고 하면 한두 달 걸리는데 이거는 지금 책 내용도 모르는데 사실은 어떻게 잘 알아요, 국민들이.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것은 이 가처분 신청이 큰 역할을 했다. 어? 가처분 신청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굿바이 이재명 가처분 신청을 한번 이렇게 쳐보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가처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예. 가처분에 관한 뉴스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런 뉴스 때문에 책 홍보 선전을 톡톡하게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법원에 결정이 됐고 이 법원에서 이 책 내용에 대한 진실 부분이 통째로 이걸 다 여기 있는 이거를 전부 다 어, 아예 책을 출간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어? 라는 얘기거나 아니면은 이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든가 뭐 이래 쟁점이 엄청 많겠죠. 그러면 여기 제목 목차도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그럼 재판을 한 몇 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을 몇 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어, 이 책을 한번 봅시다. 이 책을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차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쭉 보니까 형님이 내 앞길을 망칩니까? 라는 제목의 소목차가 하나 있어서 그 부분만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이재선이 회계사니까 세무 업무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라는 지역 신문사에 그 전 성남시장 오성수가 관련된 우리 신문사 기장 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 신문사의 편집위원으로 칼럼을 이재명이 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무국장하고 이제 이재명이 오성수 시장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은데 없고 경험도 없는데 그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걸 알고는 답변해가지고 형님이 내 앞길을 망칩니까? 라고 해서 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형제 간의 갈등이 엄청 심했고 근데 이재선이 이재명과 함께 이 성남시에 1995년도에 출범했던요. 이재명이 처음 시민운동을 시작했던 성남 시민 모임의 같은 멤버였어요. 형제간에 둘이 같이 출범도 하고 이 갈등이 본격화된 2012년까지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형제간에 문제가 없었대요.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이재선이 이제 문제를 많이 삼았고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한 거 그것도 아마 갈등의 요인이 하나 된 것 같고 그 이재선은 성남 시민 모임부터 해서 이제 이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성남시에다가 동생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갈등이 요인이 된 것 같다. 그 민원을 엄청 많이 제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경기 동부 연합 문제 또 이재선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대장동 문제를 이재선이 문제를 삼았대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야, 저 2005년도 입장하고 2012년도 입장이 왜 달라졌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찌고찌 물었겠죠. 그런 형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영화 스토리인데 어쨌든 이 달라져가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 형과 동생 간의 갈등 그런 갈등의 사실 엿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굿바이 이재명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인의 공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책까지 나오게 만들게 한 것은 이재명의 본인의 그 과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이 토론회 거기 형사재판 받았던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됐던 그 사건에서 아 형님이 집안의 문제로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내가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은 기소도 되지 않았고 이 집안 내용은 공적 사안으로 문제될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인이 나는 없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면서 이게 공적 사안이 돼버린 거죠. 그것이 경기도지사직 그리고 대통령 후보 관련돼서 이게 공직선거법으로 되면은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이게 공적 사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선거권이 유무와 관련돼서 자신의 형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던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이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건 맞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왜 정당하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는 이 책이 또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 가족사가 공적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인의 사적 생활로서 공인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인의 사적 생활에도 공적 부분이 돼버린 케이스거든요. 이게 아주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인의 사적 생활이 공적 사안으로 불거져 버린 그런 건데 거기에 이런 이렇게 유발된 책임에 이재명이 관심
이 책임이 있다.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형이 내가 형을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 어? 이렇게 어? 얘기를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되고 이거를 캐낼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사적 생활에 존중받아야 되죠. 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 생활도 존중받아야 되고 이재명의 사적 생활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그 순간에 이것이 논란으로 터져 나왔고 그 이재성과의 사생활 관련된 걸 전부 다 돌이켜봐서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된 거죠. 쟁점화가 되고 대법관 전원 합의체 판결로서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 300만 원, 대법원에서 무죄다. 엎치락뒤치락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적 사로 만드는데 이재명이 유발한 책임이 있다. 그 우리 명예훼손 관련된 대법원에서도요. 이 공적 사안으로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공인의 책임도 그 하나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법원에서는 이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공적 사안이에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법적으로 이 책을 땅에 묻으려고 하지 말고 법적 수단으로 그냥 뭐 저의 사생활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쭉 대충 훑어봤는데요. 악의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려고 하는 의도는 못 느꼈어요. 그냥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이재명이 한 얘기를 그대로 가족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해놨습니다. 악의적으로 법을 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는 않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책을 읽어봄으로 인해서 이재명이 왜 무죄 받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무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준 것은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 프리덤 뉴스에서 이렇게 기사를 올려놨는데 금요일 날 내일이군요. 내일 30일 오후 1시 반에 국민고발단이라고 새로 결성됐는데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박상덕 교수님이 대표로 있는 국민고발단에서 지금 이 백운규, 정재훈, 최이봉 이 세 사람 기소된 거 외에 백운규 장관 공소장에 나와 있는 탈원전 국정농단 조력자 허위의 회계 감사 보고서에 적정한 감사 의견이라고 자문 의견을 냈던 자문위원 두 사람, 그 다음에 한수원의 이사들 11명인가 뭐 10명인가 이랬고요. 그 다음에 한수원 나머지 법무실장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15명을 에너지 형사단,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원자력 정책연대, 에너지 형사단,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이런 단체들이 이제 450명을 모아가지고 고발인 450명을 모아서 내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은 한수원 노동조합 세울 소지부장으로 있다가 지금 직위해제당에 있는 강창호 위원장인데 이 강창호 위원장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이 고발단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당했죠. 지금도 직위해제 상태인데 이 직위해제 소송에서 이제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위해제 구제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진호위, 중노위를 거쳐서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상대로 그 소송을 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직위해제를 지금 직위해제라는 게 임시처분인데 그 2년 지금 내년에 되면 3년째 직위해제를 하고 있어요. 그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하면 이제 급여도 깎이고 뭐 이런 불이익이 있죠. 지금 굴하지 않고 이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직위해제 행정소송에서 백운규 장관 기소된 형사사건에다가 문서송부 촉탁을 해서 백운규 장관에 대한 그 공소장이 이, 이 재판에 이제 입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운규 장관의 공소장 이것을 보면 탈원전 생매장 월성 1호기 생매장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되지 않았던 나머지 국정농단 조력자 15명에 대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혹시 제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내일 대전지방검찰청 오후 1시 반에 가시면은 이 고발 기자회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전기요금 올라간다 그러죠? 예, 전기요금이 뭐 이제 짜짜고 오르는데 이제 문재인 임기 끝나고 나니까 전기요금 오르는 겁니다. 예, 전기요금 오르는 거고. 한수원에 지금 정재훈 사장 참 인상이 참 갑자기 흰머리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좀 딱하네요. 어쨌든 원전 환경 보전에 유리하다. 원전을 이제 지금 갑자기 옹호하는 쪽으로 이제 좀 제정신이 돌아오셨나 봐요. 참 권력자가 권력을 잘못 행사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정재훈 사장도 말 못할 사정이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좀 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 탈원전 국정농단 시리즈 이것이 이 감사원에서 이거를 철저히 조사를 오래 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조사가 돼 있어서 대전지검에서 이제 추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소가 돼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탈원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어, 아마 한번 정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윤석열 후보도 울진 신화로 3, 4호기 현장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첩보들은 국민의힘 당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또 검찰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1호가 탈원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신문에 많은 후원,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기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CMS 해피나눔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저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피나눔 가입하는 방법은 여기 이 배너를 따라서 쭉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기 사업자도 법인 이름으로도 후원하실 수가 있고 개인 이름으로도 후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사항들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 항목은 핸드폰과 이름만 기재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후원도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하셔도 되고 통장, 신용카드,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자결제 하시면 됩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회원이 되주시면 저희 방송과 인터넷 신문사 프리덤 뉴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는 사실 그야말로 독립 언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 언론사라는 건 사실은 재정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이런 쪽에다가 뭐 특별히 의존해서 광고를 받거나 하는 데가 없고 여러분들의 소액으로 후원하시는 후원금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